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SP.NET Core에서 실시간 통신을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웹소켓을 랩핑하고 있는 시그널 R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웹소켓 뿐만 아니라 서버 센트 이벤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 롱폴림이라는 여러가지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웹소켓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NET 코어에서 웹소켓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시그널 R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룹핑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커넥션 아이디를 제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디스커넥트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어떤 그룹의 커넥션 아이디를 익스파이어 하게 돼서 해당 그룹에 같은 클라이언트가 리커넥트를 하게 될 때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커넥션 아이디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아마 이게 헛빗을 날리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시그널 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ASP.NET Core에서 시그널 R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ASP.NET 웹 API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시그널 R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구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ASP.NET Core에 기본적으로 이 시그널 R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패키지를 새로 설치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시그널 R을 사용하겠다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build services 다음에 add 시그널이라고 있을 거예요. R이라고. 자,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add JSON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옵션 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옵션을 하나 설정을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름을 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JSON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텐데 그때 이제 각각의 프로퍼티 네임이나 밸류 같은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밸류는 아니더라도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캐멀 케이스로 네이밍 컨벤션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페이로드 시리얼라이저 옵션이라고 있고요. 프로퍼티 들어가셔서 네임 인 플러스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시스템 텍스트 제이슨 그 다음에 제이슨 네이밍 플러스 찾으시고 캐멀 케이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멀 케이스 형태로 제이슨형 프로퍼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 연결을 할 건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그널 R 허브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시그널 R 허브를 생성하고 이 다음에 맵 허브를 가지고 연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시그널 R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채널 허브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거는 시그널 R에 허브라는 걸 상속받아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채널 허브라는 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브가 있고요. 채널 허브가 있죠. 허브 메소드 네임으로 send 메시지가 있고요. create, join, left라고 있어요. create는 채널을 만드는 거고요. join은 그 채널에 접속하기 위한 거, 조인하기 위한 거고요. left는 채널에서 나가기 위한 거예요. 이제 뭐 방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방장이 뭐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방장은 자동으로 조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채널 아이디로 채널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인 아이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채널 안에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다 날릴 수가 있어요. others를 통해서 날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ient.others in group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send 메시지를 통해서 이 허브 메소드 네임에 send 메시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채널 서버인 시그널 R이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어요. 물론 all도 할 수 있습니다. others in group 말고 all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보냈으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others in group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자, 거기에 채널 아이디를 넣고 send a sync 하면 다 보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요거 채널 아이디만 갖고도 나머지 우리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 채널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1대1로 뭐
특정한 사용자에게 휘스퍼, 귓속말 같은 걸 보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채널 ID 가지고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join ID라는 걸 가지고 그룹을 다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채널에 대해서 접속된 거 하나 그룹, 그리고 나라는 유일한 사람을 위한 그룹이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 유저를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유저는 이 내부에 뭐 아이덴티티 클레임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저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더 편안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룹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룹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 채널 ID, join ID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채널 ID가 우리가 말했던 채널이고요. 이 join ID는 1대1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join 채널은 채널을 만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널 ID를 알고 있을 경우에 그 채널 ID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뭐 쉽게 채팅방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채널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누군가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채널 ID, 이런 채널 ID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와. 그러면 링크가 생길 거고 그 링크를 누르면 조인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채널 ID로 그룹핑 되고요. 조인 ID로 자기 스스로의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1대1 메시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레프트는 이제 그룹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레프트는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끊기면 레프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룹, add group, async라는 걸 가지고 채널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컨텍스트 커넥션 아이디가 현재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커넥션 아이디예요. 이 커넥션 아이디는 클라이언트가 끊기게 되면 자동으로 expire 되고 같은 클라이언트가 다시 접속을 하더라도 같은 커넥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커넥션 아이디는 계속 변해요. 내가 A라는 클라이언트가 한번 접속했을 때 A1이라고 되었으면 커넥션 아이디가 A라는 이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넥트 되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A1이 아니고 A2, A3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유니크한 아이디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션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룹 또는 유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채널허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널허브 만드는 걸 가지고 program.cs에다가 저 채널을 넣어야겠죠. 자, 매핑을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app map hub 채널 hub 하고요. 이 뒤쪽에 이제 접속하기 위한 URL이에요. related URL이 되겠죠. 그리고 options 들어가고 그 다음에 transport에 웹소켓을 사용할 거라고 해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웹소켓만 사용하겠다 라는 겁니다. 시그널 R은 다른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버 센트 이벤트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서버 센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서 아마 크롬이나 이런 쪽에서도 점점 디세이블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소켓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서버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렇게 막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create response라는 게 있고 join response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create 하면 create response를 return을 하고 있죠. 자, 일반적인 웹소켓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건데요. 웹소켓은 어떤 처리를 위해서 send 메시지 했으면 return 메시지를 받지 않아요. return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건 request response 패턴을 구현한 것 뿐인데요. request response를 구현한 대표적인 패턴은 어떤 게 있냐면 JSON RPC가 있습니다. 물론 REST API가 있죠. 그걸 제외하고요. 자, 웹소켓에서는 JSON RPC를 이용해서 request response를 처리할 수 있어요. 싱크하게 동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reate 채널 하면
그대로 리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시그널 R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자, 웹소켓은 JSON RPC를 한번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하지만 시그널 R은 사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 R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create response로 리턴 값을 주고요. 여기도 join response로 리턴 값을 줘요. left는 따로 리턴 값이 없죠. 자, 이제 요걸 호출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는 콘솔로 그냥 만들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rogram.cs에 뭔가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program.cs를 수정을 해줄 거고요. 어떤 코드가 들어갈지 한번 볼게요. 이제 콘솔이기 때문에 시그널R 클라이언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ASP.NET Core의 시그널R 클라이언트를 가져올 거예요. 자, 어떻게 가져올까요?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AS.NET Core 시그널R 클라이언트라고 있죠. 얘를 우리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NET add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는 시그널 템플릿 1이라고 되어 있으니 저 프로젝트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여기서 .NET add 패키지를 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이렇게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시그널R 클라이언트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NET add 패키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게 뭐 업데이트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서 7.08로 바뀌었어요. 7.07에서 7.08로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 7.09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실 때.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위쪽에서 using 사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허브 커넥션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허브 커넥션을 리턴하는 이 시그널R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펑션이고요. 그리고 얘는 URL이 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시그널R 템플릿에서 URL을 봐야 되겠죠. 저희는 지금 HTTP는 5000번으로 해놨고요. HTTPS는 5004번으로 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5004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HTTPS 자, localhost 5004번의 채널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채널은 저희가 아까 program.cs에다가 전했던 요거예요. 네, 요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션에 대해서 만들 거예요. 자, 커넥션은 허브 커넥션 빌더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허브 커넥션 빌더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with URL 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URL 주시고 이제 옵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옵션스라고 해서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넣을 겁니다. 저희가 뭘 쓴다 그랬죠? 웹소켓을 사용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웹소켓을 사용할 건데요. 트랜스포트는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http connection.websocket 클라이언트 웹소켓인가? 아니네요. connections http transport type websocket 기네요. 되게. 자, 요렇게 넣을 거고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는 options skip negation true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사용할 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로드 밸런싱을 이제 이런 시그널R 서버들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오토가 났네요.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with automatic reconnect도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커넥션 설정이 끝났어요. 자,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스킵 네고에이션 트랜스포트 웹소켓을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이제 웹소켓을 설정을 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로드 밸런서들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고정 세션을 쓰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실상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나중에 Redis backplane이라는 걸 이용해서 로드 밸런스에 의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커넥션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init 시그널 클라이언트는 설정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커넥션 1을 하나 만들 거예요. 커넥션 1이라고 해서 자, 시그널 클라이언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어웨이스로 저거를 그대로 스타터 싱크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create 채널을 한번 해서 채널을 만들어야겠죠. 자, create response라는 거를 받아올 거니까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하고요. 자, connection 1. invoke async를 쓸 거예요. 자, return 값이 있을 때는 invoke async를 쓸 거고요. return 값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send async를 써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invoke async를 사용해서 작업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create.response라고 지정해 주고요. 이름은 메소드 이름이 create니까 create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connection on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이제 저러고 나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자, 스트링을 그냥 받을 거고요. 메시지는 receive messag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받을 거예요. 만약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console write line으로 찍을 겁니다. console write line으로 그냥 찍지 않고 얘는 connection 1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으니까 connection 1이라고 할게요. 1 received 그 다음에 message 아이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message라고 찍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계속 이렇게 되나요? 이걸 좀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커넥션 1. 그리고 커넥션 2도 똑같습니다. 커넥션 2는 근데 조인을 할 거예요. 커넥션 2도 똑같이 이렇게 init하고 스타터 싱크해서 커넥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날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그널 아래 접속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거는 메소드를 보내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애들이고요. 이거는 내 메소드를 만들어서 서버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려는 겁니다. 핸들러죠, 이쪽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join response를 또 여기서는 처리를 하겠죠. 저긴 create response, 이번에는 join response. 그리고 채널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돼요. create response에서 채널 아이디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따로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아마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약속된 장소에다 넣을 거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해당 서버로 접속을 해서 API 접속을 하겠죠. REST API. 그래서 이 채널 정보를 알아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connect to에 대한 receive message 핸들러도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션 1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커넥션 2에서 커넥션 1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자, send message
자, send 싱크로 그냥 보내도 되죠. 이때는 리턴이 없으니까. 그리고 create response에 채널 아이디를 보내시고요. 내용을 I'm 뭐 connection to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제 connection 1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connection 1이라고 하고 hello I'm connection 1 이라고 하면 이 메시지는 connection 1한테 갈 거고 이 메시지는 connection 2에게 갈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구현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이 녀석을 실행하세요.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막 코딩을 했네요. 여기까지. 자, 리빌드 했을 때 all success 나왔죠. 자, 요거를 F5번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네,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실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실행하냐면 이 녀석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야 되니까 디버그에서 뭐 without debugging 하셔도 돼요. 자, without debugging이라고 하고 실행하면 처음에 hello world는 여기 때문에 찍히는 거고요. 이 녀석. 그리고 나서 처음에 connection 1이 receive 했죠. hello I'm connection 2라고. 이 connection 2가 보낸 이 녀석을 어디서? 여기에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connection 1 received or hello I'm connection 2. 마찬가지로 여기도 connection 2 received hello I'm connection 2. 그래서 connection 1이 보낸 걸 hello connection 2가 받았고요. connection 2가 받은 걸 보낸 걸 connection 1이 받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시그널 아래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일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조금씩 발전을 시켜서 인증 처리도 할 거고요. API를 통해서 이 푸시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